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다음은 팟짱 서포터즈 1호 광고입니다. 양꼬치집에 대한 모든 편견을 깼다. 풍무 양꼬치. 착한 가격, 품격 있는 공간. 국내외 유명인들도 자주 찾는 풍무 양꼬치. 나는 그 집 양갈비가 훨씬 맛있던데. 누나, 나는 그 집 맛있는 요리들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있어요. 단체석이 많아 모임하기 좋은 곳. 풍무 양꼬치. 대림역과 구로 디지털 단지 역점 두 곳에 있습니다.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잠깐, 팟짱 애청자라고 말씀하시면 통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안녕하세요. 충남 금산에서 아버지와 함께 인삼농사를 지어 홍삼을 만들고 있는 젊은 농부 이성규입니다. 사람들은 쉽게 양심하지만 양심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품질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양심은 고지식의 대명사 아버지가, 품질은 항상 발전을 추구하는 아들이 각각 책임지는 환상적인 초화, 거기다 직거래라 가능한 합리적인 가격까지. 믿을 수 있는 홍삼 제품을 찾고 계신가요?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참 착한 홍삼. 지금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하세요. 박정호의 팟수다. 안녕하세요. 팟수다의 박정호입니다. 국정원의 불법 사찰 의혹 아직까지 그대로인데요.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려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한데 국정원은 구체적인 자료는 내지 않고 그냥 믿어달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국회에서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와 비영리 사단법인 오픈넷이 주최한 국정원 해킹 사태 해결을 위한 토론이 열렸는데요. 특히 이 토론에서는 이탈리아 해킹팀이 우리나라의 해킹 프로그램을 판매한 것을 폭로한 시티즌랩 빌 마크잭 연구원과의 화상회의도 있었습니다. 시티즌랩이 이번 국정원 해킹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어떤 분석을 하고 있는지 많은 관심이 모아졌는데요. 아직 시티즌랩이 어떤 곳인지, 어떤 활동을 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먼저 마크잭 연구원의 시티즌랩 소개부터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저희가 2014년 2월에 그 결과를 발표를 했었습니다. 저희 시티랩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리자면 토론토 대학에 있는 연구기관으로서 인터넷 자유 옹호를 목표로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감시나 감독 활동에 대한 연구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작년에 이제 조사를 해서 결과를 발표한 대상은 이탈리아에서 이런 해킹 도구를 만들어서 특히 정부 기관들에게만 판매를 하는 해킹팀이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내용을 추적하기 위해서 사용한 방식은 모든 인터넷 환경에 존재하는 IP 주소를 모두 다 뒤진 것입니다. 한 40억 개에 달하는 IP 주소를 모두 다 뒤져서 이 해킹 프로그램, 그 RCS의 고유한 특징을 시그니처라고 하는데 그 시그니처를 담고 있는, 그걸 시그니처를 보유하고 있는 IP 주소를 찾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으로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된 것은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그 두바이에서 운동가로, 그 민주화 운동가로 활동하는 사람의 PC에서 발견된 스파이웨어, RCS 스파이웨어를 기준으로 해서 연구를 시작했는데, 이것을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RCS 데모 버전과 비교를 해서 이 스파이웨어가 보유하고 있는 시그니처, 즉 지문이라고 하는데, 핑거프린트 지문이라고 하는데, 이 시그니처, 즉 지문을 확보한 것입니다. So our scanning found that there were 21 governments around the world which were using. 그래서 저희가 이 연구를 통해서 밝혀낸 것이 전 세계적으로 21개 국가가 이 RCS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IP 주소를 추적한 결과 나타난 것이고, 구체적으로 또 실제 이 IP 주소를 통해서 그 해킹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 정부들이 프록시 서버라고 하는 그 대리 서버를 활용했는데, 이 대리 서버를 이 대리 서버 주소를 확보해서 대리 서버를 추적해 들어감으로써 실제 운영 주체가 누구인지 찾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And the government servers. So one of the governments that we found using the spyware was South Korea. 저희가 그 찾은 22개 국가 중에 한국도 포함되어 있고 또 다른 국가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이나 아제르바이잔도 포함이 되어 있고,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나 또 중동의 두바이 같은 국가도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이 중 상당수는 그 억압적인 정권으로 알려져 있는 국가들이었습니다. We found very repressive governments that were using the spyware. So when we released this report, one of the interesting things was 그리고 저희가 이 스파이웨어가 한국 정부의 한국에서도 발견되었다는 그런 보고서를 발표하고 난 이후에 2014년에 한국의 한 언론사로부터 연락을 받아서 제가 인터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국가정보원에서 이 해킹 프로그램 구매에 이제 관련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That the NIS saw this press coverage in Korea and was very nervous. 그리고 이제 또 올해 이제 NIS 즉 그 국가정보원의 한 직원이 이 스파이웨어 사건을 전후로 해서 이제 자살을 한 것이 밝혀졌는데, 그 뉴스를 접하고 나서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특히 이제 국가정보원이 이 스파이웨어를 사용을 해서 누구를 대상으로 해킹 시도를 했는지에 대해서 저희 또한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 국민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이제 시티즌 랩 차원에서 해킹팀뿐만 아니라 또 한국의 그 관련 사건에도 지속적으로 한국의 관련 사건도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고자 합니다. 이제 제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RCS를 구입한 그 고객으로 그 한국 정부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그 국가의 정부들이 모두 고객사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그 사건이 알려졌을 때 한국만큼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국가는 없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는 친구들과 얘기를 해본 결과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한국에서는 시민사회 참여가 굉장히 높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NGO나 기타 시민사회 단체들이나 여러 활동가들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이 사건이 이슈화됐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나라에서도 이 사건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사이프러스나 키프로스나 스위스 같은 나라에서도 보도가 되었고, 어떤 그 나라에서는 경찰청이 이 사건이 보도되고 난 이후에 해킹팀사에 환불을 요청한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이 이제 이런 요인으로 인해서 가장 그런 사회적 방향이 크게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또 그만큼 시민사회 활동이 활발하다는 점에서 저는 감명을 받았습니다. 시티즌랩이 국정원 직원의 자살을 언급하면서 국정원 의혹도 연구를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어떤 연구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또한 시티즌랩은 최근 논란이 된 카카오톡 해킹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탈리아 해킹팀 직원이 한국에서 국정원 측과 면담을 진행했는데, 국정원은 카톡 감청 기능을 더해주면 좋겠다고 했다고 밝혔는데요. 빌 마크잭 연구원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번에 해킹을 통해 해킹 팀사에 대한 해킹을 통해서 밝혀진 이메일 이메일 송수신 내용을 보게 되면은 해킹 팀사의 직원 한 명이 한국으로 출장을 와서 국가정보원 측을 만나서 이제 면담을 진행했었는데 그 와중에 국가정보원 측에서는 이제 제기했던 우려 중에 하나가 이 RCS 프로그램이 카카오톡을 대상으로도 감청을 할 수 있는지 그 기능이 더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피력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체적으로 해킹 팀사가 실제 그러한 기능을 보유한 RCS의 새로운 버전을 만들어서 공급을 했는지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분명한 점은 국가정보원이 그 RCS의 그런 카카오톡 감청과 관련된 기능을 추가할 의향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단서는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크잭 연구원은 해킹팀이 실제 그 기능을 보유한 해킹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공급했는지는 확인이 안 된다고 했지만 카톡 감청을 시도했다는 것만으로도 의혹은 더 커질 걸로 보입니다. 참고로 이병호 국정원장은 지난 27일 국회 정보위에 나와서 해킹팀이 공급한 RCS로는 카톡 도청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는데요. 더 조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국정원이 실제 민간인 불법 사찰을 했을 걸로 보냐는 질문도 나왔는데요. 마크잭 연구원은 이디오피아나 모로코 등에서 RCS로 언론인, 민간 활동가, 민간인을 사찰한 사례를 연구했다며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여부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그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감독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Yeah, so in many of the other cases that we've done research on at Citizen Lab, for example, Ethiopia, Morocco, Dubai, 저희가 이제 연구를 했던 사례들은 주로 이제 에티오피아나 모로코, 두바이 등에서 언론인 그리고 인권 활동가 또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한 그 사찰에 이 RCS 프로그램이 사용된 사례였습니다. 이제 사실상 이제 정부가 이 RCS 프로그램을 구입하고 나서는 이러한 구입 내역이나 아니면 구입 시 사용 사례에 대해서는 다른 외부의 감독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실제 구매 후에 정부가 어떠한 방식으로든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가능성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사용이 어떤 오남용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는 감독이 가능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실제 이 RCS 프로그램이 시민 감찰에 민간인 사찰에 사용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하지만 이런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는 이런 과정에 대한 감독 체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크잭 연구원은 국정원이 갤럭시 노트2 기종을 실험용으로 해킹했다고 한 것과 관련해서는 확실한 건 더 조사를 해봐야 한다면서도 해킹팀 자료엔 이 기종이 실험용이 아닌 실제 타깃이라고 돼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So we found that in May and June 2015.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2015년 5월과 6월에 국정원이 3개의 안드로이드 폰을 성공적으로 해킹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아까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그 영어와 필리핀어로 언어 설정이 되어 있는 핸드폰이었습니다. 사실 그 NIS 측에서 이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실험 목적으로 내부 실험용으로 쓰였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사실상 저희가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보다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합니다. 현재로서는 아무런 내용도 아무런 사실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점은 이번에 해킹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 이메일 내역을 보면은 국정원이 해킹팀에 그 해킹 요청을 할 때 일부 대상에 대해서는 실제 타깃이라는 말을 덧붙였고 일부 대상에 대해서는 실험용이라는 내용을 덧붙여서 구분을 했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실제 타깃으로서 해킹 요청이 이루어졌던 핸드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 국정원이 말한 대로 실험용으로 사용되는지 아니면 실제 타깃이었는지 여부는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고 더 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어 마크잭 연구원은 국정원이 누구를 해킹했는지 등의 자료는 해킹팀이 갖고 있지 않을 거라고 설명했는데요.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So, hacking team they have the files corresponding with
해킹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는 NIS 요청에 의해서 그 익스플로잇을 심을 때 익스플로잇을 누가 심었는지에 대한 그런 교신 내역은 해킹팀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킹팀이 갖고 있는 이러한 정보도 2달 동안만 보관이 되고 그 이후에는 삭제가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 그 이전의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확보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이 해킹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통해서 저희가 알아낼 수 있는 사실은 그 해킹 대상이 된 핸드폰의 IP 주소나 그 모델명이나 그리고 그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통신사나 또 이것이 국제 핸드폰인지 아니면 국내용 핸드폰인지 이런 정도의 정보뿐입니다. 네, 그리고 해외 참가자들 답변 취합해서 보면 그 국정원 로그 파일을 해킹팀이 가지고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에 앞서 안철수 새정치연합 국민정보지키기위원장의 발언이 있었는데요. 안 위원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 국정원 해명 5가지를 제시하며 국정원을 비판했습니다. 안 위원장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왜 자살한 직원이 아무런 문제도 없는 자료를 삭제하고 그렇게 자살에 이르렀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컴퓨터 전문가가 100% 복구 가능한 방법으로 삭제한 다음에 자살에 이르렀다는 것 역시 여러 가지 많은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국정원에서는 어느 정도 직위가 있는 사람만이 삭제를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살에 이른 직원은 혼자 단독으로 자료를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삭제를 하고 자살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에 대한 또 어떠한 납득할 만한 설명도 없습니다. 네 번째로는 매일 백업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백업이라는 것은 그 상태 그대로 보존하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100% 복구가 가능합니다. 그 전 방법으로. 그리고 시간도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주일씩이나 걸렸다는 것에 대한 또 어떠한 설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5번째로 사망한 직원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감청 대상의 지시를 받고 그 업무만 수행하는 단순 기술자라고 해명을 했습니다만 어느새 총책임자로 말을 바꿨습니다.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 말에 따르면 국정원이 문을 닫아야 할 정도로 중요한 일을 전담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중대한 일을 혼자 사급 직원 혼자서 전담했다는 것 누가 믿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정보기관의 웃음을 살 만한 발언입니다. 또 이 직원이 감찰로 인한 스트레스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한 그것도 바꿨습니다. 잘못 알았다. 감찰은 없었다. 그렇게 수많은 말 바꾸기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보기관으로서 정말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진상조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제가 요구했던 3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자료 제출, 전문가 참여, 그리고 일정한 기간 확보입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도 충족되지 않고 있습니다.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러한 의혹을 해소할 책임은 전적으로 저는 국정원에 있다고 봅니다. 전문가 참여에 대해서 국정원이 현재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중요한 정보 유출 위험이 있다고 해서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신원조회를 통과하고 각서를 쓴다고 해도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그렇게 중요한 정보를 왜 이탈리아 해킹팀에 그렇게 다 맡겼습니까? 전 세계 정보기관과 거래하고 있고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도 있는 곳에 국정원이 문을 닫을 수도 있는 정보를 전부 맡겼다는 것. 그것 자체는 정말로 엄청난 무능이고 이 말을 외신을 통해서 듣고 있는 전 세계 다른 정보기관의 웃음거리로 전락하고 말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지금 국익을 훼손했다고 판단합니다. 국정원의 해명, 정말 의혹만 불러오는 주장인데요.
하지만 일부 국민들은 국정원의 해명을 그대로 믿으며 새정치연합과 안철수 위원장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 여의도 새정치연합 당사 앞에서 종북 좌익 척결단 등 보수단체 회원 20여 명이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이 회원들의 주장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종북 세력의 정치 공세를 막아내는 국정원을 시시콜콜한 댓글이나 필수적인 방첩 프로그램을 빌미로 풍비백산 내리는 세민여로 우리는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야당으로 보기 힘들게 됐다. 로그파일을 다 내놓으라는 안철수 의원도 보안 전문가가 아니라 국정원 죽이기에 아마추어의 억지를 보여준다. 식물국회를 넘어서 망국적인 아지트가 되어버린 국회의 국정원 해코지를 보면서 우리 국민은 적과 통일된 월남의 운명을 연상하게 된다. 사사건건 북대에 유익하고 대한민국에 불리한 주장을 해대는 시민들은 과연 우리나라 정당인가? 진실을 규명하자는 주장을 국정원 죽이기라고 규정한 보수단체 회원들. 이런 시각에 대한 안 위원장의 반박도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북한이 있는데 정보기관 흔들면 되느냐고 하십니다. 그렇지만 그런 주장은 무능한 정보기관을 그대로 두자는 말입니다. 북한의 위협이 존재하는데 어떻게 무능한 정보기관을 믿고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이 무능한 정보기관 제대로 바로잡아서 정말 국민들이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게 하고자 함입니다. 들으신 것처럼 시티즌랩은 국정원 해킹 의혹의 반향이 큰 것은 우리나라 시민단체의 활발한 활동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맞습니다. 국정원 해킹 의혹의 진실을 규명하는 것도 바로 시민들의 힘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해명을 내놓는 국정원이 진실을 밝힐 때까지 시민들이 계속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파수단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신만인 클럽 6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모든 시민은 기자다라는 모토를 가지고 있는 오마이뉴스도 너무 바람직하고 또 거기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도 너무 또 멋지고 그런 사람들을 또 한 번에 만날 수 있다는 게 또 너무 좋은 기회인 것 같고 이 뉴스를 통해서도 그리고 사람들을 통해서도 앞으로도 많은 정보 그리고 또 많은 나눔 함께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축하드려요.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